네, 저희가요, 지금 요 인터페이스, UI 자체는, 캐릭터 소개를 하는 뭐 그런 그 페이지로 저희가 지금 꾸몄어요. 근데 여기 뭐 도깨비 페이지 소개 이런 말도 없어. 그죠? 뭐 캐릭터 소개. 또 오히려 쓰면은 뭐 더 촌스러울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일단은 여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캐릭터들이 있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명이 나오니까, 캐릭터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쪽에는 여기 이 사이트의 뭐 제공자, 회사 뭐 이런 것들을 하단에다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저희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데이터들이 너무 이제 양이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제 너무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스테이지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은 이 페이지도 길이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크기를 일정하게 250이라는 크기에 맞춰가지고 스크롤 처리를 했는데 스크롤바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스크롤바 디자인도 살짝 바꿔서 디자인이 들어가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되도록 사용자들에게 너 이거 보고 싶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우스 오버라는 거를 처리를 해준 건데 이 마우스 오버 처리는 자바스크립트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코딩 방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도 물론 마우스 오버라는 걸 딱 하거든요. 근데 이 CSS에서 딱 할 수 있는 그 이벤트에 관련된 애가 이거 딱 하나예요. CSS. 물론 포커스도 있긴 있구나.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에 그 어떤 그 포인트가 간다 그러거든요. 네, 그 초점이 딱 들어갔을 때의 포커스라는 것도 우리 가상 클래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상 클래스 때 내가 포커스 얘기는 안 했구나. 포커스 얘기를 추가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꾸몄는데 밑에 하단 부분이 이제 남았어요. 네. 하단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은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디자인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봐야 되겠어. 우리 그 설계도면 있죠? 설계도면 좀 잠깐 열어볼게요. 설계도면 드라마 BJ에 있는 도깨비 사이트 BMPR 드라마 도깨비 캐릭터 소개 사이트 데스크탑 모바일 데스크탑 저희가 여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죠. 구성을 했죠. 이거 보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념도를 이렇게 얹었으면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그림은 물론 다른 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시안이에요 하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군데다 다 몰아가지고 저기 다음 거 할 때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여세요. 지금 저희 BMPR 파일 같은 데다 넣어놨거든요. 같은 데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 여기서 열면 안 되지. 여기선 열면 안 되고 폴더를 따로 여셔가지고 여기서 폴더를 따로 여세요. 도깨비 얘를 파일 탐색기로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BMPR 파일 있잖아요. 요걸 여기는 도깨비 소개 사이트 발사믹 프로젝트 파일 BMPR 요거를 열고 그걸 열은 거예요 지금요. 프로그램 까셨으면 열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거에다가 제가 덤프 떠서 드렸는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잖아. 또 어제 덤프 써서 놨는데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예 그 디자인 화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아예 넣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옆에 보면은 목업을 썸네일로 보여주는 썸네일 목업이 있거든요. 썸네일 목업 사이드에 있는 거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이게 꺼져 있어서 그래요.
껐다 켰다 하면 이 사이드가 보이는 게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내비게이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여기 불이 들어와야 돼요. 파란색으로 왼쪽 위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이름도 바꿀 수 있지만 듀플리케이트라는 게 복제하다는 뜻이잖아요. 듀플리케이트. 그럼 복제한 게 밑에 딱 생겨요. 밑에. 이 모바일 쪽을 일부러 복제를 하고요. 여기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 밑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 드라마 도깨비 캐릭터 소개 사이트 UI 디자인 화면. 여기 UI 디자인 화면이라고 바꿀게요. UI 디자인 화면. UI 디자인 화면이니까 잠깐만. UI 디자인 화면. 그래놓고 이제 밑에 있는 건 UI 디자인 화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여러 개 선택하시고 지우고 여기 잠금 장치 되어 있는 것도 언록 그룹 해가지고 딜리트 해버리세요. 그룹을 안 하고 잠궜나 보다. 지웠어요. 지우고 여기에다가 제가 어제 던져드리긴 했는데 도깨비 PNG 이걸 걸 아마? PNG는 저걸로 열려서 너무 불편해. 이거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요거 드린 거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집어넣으니까 너무 뽀뽀대가 없지. 여기 화면 하나 넣어야 되는데 여기 화면을 하나를 집어넣읍시다. 여기 몇 대 몇으로 했어요? 첫 번째에서 이게 1400에 1021로 했네요. 네. 첫 번째 거 그룹 푼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으셔도 되거든요. 컨트롤 V. 네, 똑같이 들어가요. 네. 첫 번째 거. 여기는 다시 락 그룹 시키고 마지막 페이지에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를 복사해다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들어가서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웠거든요. 네. 그룹 사실 풀어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여기다 집어넣기 할게요. 다시 드래그 앤 드롭을 할까요? 네. 어디 갔니? 닫았네? 기존에 이제 불러드린 애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불러드렸으면 얘가 이 상단에 asset, 자기 자산이라는데 여기에 들어와요. 여기에. 상단에 여기 asset 있는데 보실래? 한번 내가 불러드린 적이 있으면 얘가 그거를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 파일에.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전에 불러드린 데가 있어요. 이걸 꺼내서 쓰셔도 돼요. 똑같은데 좀 전에 다시 담그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파일인 것 같네. 이름도 똑같고 덮어 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거를 대체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이제 사이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찌그러지니까 Alt를 누르고 꼭 줄이세요. Shift, Alt가 아니에요. Shift 누르고 네, 크기를 그렇게 제어하시면 되겠어요. 얘랑 중앙 맞춤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Shift 클릭 가운데 소세지 가운데 가지고 이렇게 중앙 정렬 딱 맞추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뽑을 디자인은 이거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 배경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UI 디자인 화면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고 요 파일 전체를 다 저장해 버리시고요. 이미 오토 세이브 됐다고 나오죠? 네. 이런 거지? 원래 크기를 보면 잘 보이고요. 네, 요것도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일단 저장하시고 요것도 PDF 파일로 같이 저장을 할게요. 여기 우리 저장하는 거 보시면 이쪽 익스파트 PDF라는 거 보시면 있죠? 프로젝트 익스파트 PDF. 익스포트라는 게 밖으로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P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단축키는 안 나오셔도 돼요. 워낙 단축키가 많아가지고 이거 뭘 할 수가 없어. 똑같은 거 덮어쓰기 할게요. 그때 체크한 거 똑같아요. 같은 위치. 덮어쓸래? 저장. 바꾸겠니? 예. 그래가지고 덮어쓰시고요. 이 파일은 원본 파일이니까 그냥 저장된 상태에서 닫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PDF 파일을 이제 열어놓고 이제 볼 거예요. 이거 실제로 화면 나온 화면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닫아놓고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 탐색기에 있는 도깨비 소개 사이트 PDF, 네, 브라우저로 열리죠? 네, 브라우저로 이렇게 열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뽑는 거는 바로 이 디자인 요거를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UI 디자인 화면은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하단 쪽에 가운데 오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제가 화면에다가 직접 띄워놓고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이 하단 부분, 이 하단 부분. 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하단에 저희가 어제 중앙에 오게 하고 뭐 색깔 검정색으로 나오게 하고 했는데 이제 마우스가 올라오면 이거 빨갛게 밑줄 생기게 요거부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약간 디자인을 조금 바꿉시다. 네,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정색 테두리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해놓고 밑에 정가운데 로고 오면은 끝납니다. 자, 우리 거 열고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밑에 있는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오죠? 네, 이렇게 아직 마우스 오버시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소스 코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하단 부분은 이미 이제 다 그려져 있는데 그려진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박스 하나에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 상단 부분 우리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박스가 싸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화했다, 즉 구분해줬다,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나오고 뭐가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건 HTML입니다. 그래서 HTML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대로 코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단 부분은 밑에 나오니까 아래쪽에 있지 당연히 그 아래쪽 큰 박스 안에 H4라는 타이틀을 사용해서 여기에 링크를 쭉 집어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A 태그로 쭉 쏴줬죠. 네, 그리고 나서 회사 주소는 별도로 H4하고 형제로 address 주소를 쓰는 걸로 이미 그 내용적으로 이런 거 시멘틱 태그라고 그래요. 시멘틱. 의미가 있잖아. 주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주소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로고는
회사 로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A 태그로 이미 링크까지는 걸어놓고 글자까지 썼는데 글자가 나올 게 아니라 이미지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글자 안 보이게 하고 이미지 배경 이미지로 나오게 우리가 코딩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 마우스 이제 오버하는 이 부분 찾아볼게요. 인포. 네, 이렇게 제가 뭘 해서 일로 딱 올라왔냐면 여기서 이 인포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얘가 영역이 딱 잡히죠. 이때 컨트롤 F 하시면은 얘가 인포 찾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탁 치면은 위에 샵 인포 해가지고 잡힌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올라왔어요.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컨트롤 D를 할 필요는 없겠지. 여러 개를 선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ESC 찾았으면 ESC.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배경을 흰색 반투명하게 이거죠. RGBA 해서 알파 값이라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알파 값 요거 알파 값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줬어요. 사방에. 이 패딩을 주면은 박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원래 패딩을 주면은 박스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얘는요. 지금 박스가 이 화면 끝까지 자기가 위드스가 오토로 이렇게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안에 패딩이 설정이 15가 됐지. 그러면 사방에 패딩을 얘가 15씩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쪽으로 패딩이 이렇게 해서 내용물은 이 패딩 안쪽에 생기게끔 오토라는 애는 이걸 자동으로 맞춰줘. 오토가 굉장히 좋은 놈이야. 만약에 위드스를 내가 꽉 차라고 100%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패딩 15를 주죠. 그럼 100% 플러스 패딩 15, 15 양쪽이 30이 되겠네. 양쪽에 30픽셀씩 늘어나는 거야. 위아래도 30픽셀씩 늘어나고 15, 15니까 양쪽이. 그래서 박스가 더 커져요. 이렇게 이만큼 더 커져요. 화면 밖으로 나가. 그래서 가로 스크롤 생겨. 그러니까 오토라는 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웬만하면 오토를 그냥 활용해서 코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블록박스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블록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록. 블록은 뭐라고 그랬죠? 블록의 특징이 뭐예요? 블록은 어디다 갖다 쓰는 박스예요. 구분하는 박스. 자, 택배 상자를 쌀 수 있는 박스가 있죠. 그 비닐에다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각형 박스, 그 골판지 박스로 보내죠. 그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박스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내용물을 여러분들이 넣으시게 되면요, 정말 안전하게 딱 그 영역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용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포라는 건 DIV거든요, 지금. 네, DIV 박스니까 기본 블록 박스예요. 네. 그래서 기본 블록 박스로 이제 구현을 해주고 패딩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생긴다는 거. 오토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얘기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가 해드릴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이거 특징 아십니까? 이거 뭐 기억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코딩을 해야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코딩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모르고 코딩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지? 잘 모르고 건드렸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인포 지나갑니다. 밑에 H4는 어때요? 딴 건 없었어요. H4도 뭐예요? H4가 뭐예요? 헤딩 태그 넣는 거죠? 네. H1의 식구들이에요. H1, 2, 3, 4, 5, 6, 6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헤딩 태그. 우리가 사실은 이 교과서에 있는 W3 스쿨스의 HTML 배워보자 HTML에 여기 보면 우리가 쭉 했던 거 지금 쭉 보다가 패러그래프 헤딩스 여기 있잖아. 헤딩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태그가 이거라고요. 헤딩 1, 2, 3, 4, 5, 6 중에서 지금 H4면은 네 번째 거 쓴 거예요. 크기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달라. 네. 좀 작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하단 제목 쪽으로 보고 거기다 링크를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A 태그 설정을 했죠. 폰트 사이즈 14, 컬러 222, 텍스트 데코레이션. 원래 A 요소는 기본적으로요. 글자 색하고 밑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기본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기본 요소에 되어 있는 기본 디자인. 그래서 기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요. F12 누를게요. 네, 요소 분석기. 우리가 뭐 툭하면 누르는 F10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여기 뭐 스크롤 바도 바꿔놔가지고 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A 태그, H4 태그에 있는 A 태그 지금 우리가 디자인 잡고 있는 딱 찍어봤어요.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여기 잘 보세요.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을 덮어 썼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쪽을 보면은 info H4 밑에 있는 A 좋아요.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디자인한 거 여기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죠. 분석기 찍었을 때 나오면 내 디자인이 정확히 브라우저가 읽어드리고 있다는 이게 증거예요. 내 걸 읽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에러 난 것도 없죠. 잘못 쓰면 여기 느낌표 뜬다고 그랬죠 어제.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야.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A 하고 나온 거 있죠. 이게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기본 얘네들이 브라우저가 그냥 갖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얘를 보자마자 A 태그는 이런 디자인이 있어 라고 했는데 컬러도 웹킷 링크 얘네들이 뭐 이 브라우저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A 태그 색깔이 있거든요. 웹킷은 크롬 사파리, 크롬하고 사파리 브라우저를 웹킷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접도라 따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색깔이 세팅돼 있고 커서 포인터, 손가락 나오게 세팅돼 있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세팅돼 있죠? 근데 내가 이걸 덮어 쓴 거야. 이걸 쫙쫙 줄이가 있는 거는 기본 디자인을 내가 덮어 써서 이렇게 바꿨다 그런 뜻입니다. 바꿔졌죠? 네. 확인됐습니다.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버시는 이제 별도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마우스 오버시. 마우스 오버시. 요거 밑에다 합시다. 여기 샵 인포 H4의 A 요거를 복사할게요. 되는 놈 복사하면 확실하잖아. 예. 요거를 중괄호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붙여넣기 어디? A에 호버 되면 이거죠. 마우스 오버가 되면 붙여서 이건 띄었으면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법 자체가 중괄호 A 콜론 호버 이렇게 A 콜론 뒤를 띄워버리면 이렇게 문법이 아예 맞지가 않아요. A의 자손 중에 콜론 호버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손 중에 이런 얘기니까 띄어 쓰는 게. 자, 이래 놓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바꿔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A 태그 마우스 오버시를 제가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네. A 요소의 마우스 오버시 색깔을 바꾼다. 밑줄을 생기게 합니다. 컬러 C 탭 레드 하면은 빨간색으로 바꾼다. 컨트롤 엔터 밑줄 생기게 한다. 이제 원래 기본 디자인에 밑줄이 원래 가 있었지만 마우스 오버시에만 생기는 밑줄.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에다가 뭐 뿌리는 토핑처럼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TDU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TDU 이렇게 TDU라고 써놓고 한번 글자를 읽어보세요. 위에 지금 에밋 코드가 나오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탭을 하거나 엔터를 치거나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밑줄 그래서 빨간색 밑줄을 저희가 여기다가 셋업을 한 거고요. 저장을 쫙 하시는 순간 실시간 열기에서 바뀌어 있겠고요. 실시간 열기 가서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얘가 반영됐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뀌고 있는 게 확인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분석기에서 찍어 보시면요. 이렇게 다시 탁 찍어 봐봐. A 태그. 그럼 A 태그에서 마우스 오버시를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마우스 오버시가 어떤 때는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지. 마우스 오버시 안 나와. 그래서 이걸 굳이 마우스 오버시가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에 갔다가 마우스 오버된 상태에서 얘를 실시간 분석기로 누르면 이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서 내가 단축키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럴 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라고 단축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마우스가 딱 오버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딱 찍으면은 이쪽에 근데 이쪽에 가면 또 막 이게 오버가 풀리잖아.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마우스 오버시 상태를 상정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강제로. forced 한번 해볼게요. 네, 이쪽을 실제로 찍고 A 태그를 실제로 찍습니다. 하나를
법적 고지 이걸 찍었어요.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 false state 상태를 강제화하다 그래서 호버를 누르셔도 되고요. 얘를 찍은 상태에서 A가 선택된 상태에서 밑에 보면 콜론 호브라고 써 있는데 이걸 열면 이게 버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호버 상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강제로 얘가 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버 상태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마우스 오버 상태 나오죠? 내가 코딩한 거 나오죠? 그러니까 오버 상태 코딩한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오버 상태 코딩한 걸 보고 싶으면. 그래서 이거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 오버 상태일 때만 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오버 상태인 거를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풀어버리고 싶으면 F5 누르시면 새로 고침 F5가 새로 고침입니다. 그리고 완전 새로 고치면 컨트롤 F5. F5는 그냥 새로 고침. 그 완전 새로 고침과 그냥 새로 고침의 차이는요. 그 완전히 소스를 새로 다시 읽어드리는 게 컨트롤 F5예요.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존 파일이 자꾸 갱신이 안 될 때 컨트롤 F5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보이게 했고요. 그래서 밑에 뚜루룩 바꿨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그 하단 오버시 밑에 주소 세팅 좀 해볼까요? 주소가 막 그냥 옆으로 가 있는데 주소 박스부터 세팅을 해가지고요. 우리 좀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 박스 세팅 요 밑에 주소 박스 주소 박스는 샵 인포 밑에 아이디가 인포 밑에서 샵 인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쓸 때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쓰지 말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여기 보면 엘러먼트인데 아이디가 인포 인놈 지금 밑에 있는 div가 인포 인놈이죠. 밑에 add 어드레스 태그가 밑에 있는 어드레스 이런 뜻이죠. 네. 그래놓고 중괄호를 딱 하시고 중괄호가 중요한 거로예요. 이 안에다가 속성 콜론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값 세미콜론 이거를 프로퍼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HTML에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 이건 프로퍼티라고 보통 부릅니다. CSS의 속성 여러분들 그 속성이라는 건 단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피자 이런 식으로 속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 값은 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 HTML 요소에다가 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내용을 질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ddress. 그럼 여기에는 width, 가로 크기는 이런 얘기죠. 가로 크기는 내가 퍼센티지로 이걸 잡아볼거든요. 90% 이렇게 하면 가로 크기는 90% 이렇게 되는 거지. 가로 크기는 90%. 네, 가로 크기 90%. 그 다음에 보더를 줄까요? 보더는 BD 탭, 이 픽셀 탭. 솔리드 말고 더블도 해볼까요?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두 줄짜리. 더블. 그 다음에 검정색을 그냥 놔둬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럼 2픽셀짜리 더블 두 줄짜리가 생기는 박스를 만들고 이거를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마영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영옷이 모를 수가 없어. 하도 얘기해가지고. 네. 마영옷. 마진영옷. 누가? 마영호가 아무한테나 먹나요? 인라인 태그한테 마영호 주면 먹나요? 아, 우리 안 해봐서 모르잖아. 안 먹어요? 네. 마진 영호토. 그 다음에 크기가 끝까지 가는 거는 마진 영호토 줘봤자죠. 오토 또는 100% 이런 거 줘봤자죠. 그러니까 크기가 있어야 돼. 마진 영호토. 마영호입니다. 그리고 블록 태그해야 돼. 블록. 자, 블록 요소 가로 중앙 정렬 마영호. 네. 그래서 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 오는 거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웨더스 보도까지 했으니까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오, 보이네. 보여. 근데 더블인데 얘가 눈에 별로 안 띈다. 너무 지금 여기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잠깐만. 더블 맞지? 더블 맞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크기를 좀 주셔야 돼요. 90% 패딩 같은 거를 줘서 글씨가 너무 붙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막 쫙 붙어 나오지? 약간 떨어져서. 패딩. 패딩 한 15 줄게요. 15. P15. 패딩 15. 패딩 15를 하면은 좀 밀죠, 얘가? 밀고 나와요. 이렇게. 패딩.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글자가요, 스타일이 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글자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왜? 어드레스는 이탈릭체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건 전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어드레스를 제가 딱 찍어보고요. 어드레스를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주고 있는데요. 어드레스 밑에 보니까 인포 밑에 어드레스 내가 주고 있는 게 여기 반영이 되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역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폰트 스타일 이탈릭 이게 기본 디자인으로 돼 있더라. 이겁니다. 어드레스도 블록 태그예요. 네, 블록 태그예요. 옆에 아무도 못 와요. 그래서 이탈릭 기본 디자인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탈릭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폰트 스타일 FSI 이탈릭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드레스 태그의 기본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죠. 어드레스 요소의 기본 이탈릭 없애기. 어드레스가 이탈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 밖에 몇 가지는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뭐까지 세팅 잡았지? 폰트 스타일 이탈릭을 없애야 되잖아. 없애는 거지. 노멀. 이탈릭을 없애니까 노멀이죠. 노멀. 이탈릭을 없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탈릭을 없애놨었네. 네, 노멀. 네, 이제 없애요. 자, 네. 그리고 짜라잔짠짠. 가로 크기 줬고 가로 크기 안 주면 기본값이 오토죠. 네, 이런 걸 체크하는 거야. 보드 안 주면 없죠. 마진 안 주면. 근데 얘는 어드레스는 기본적으로 마진 세팅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오게 하려고 오토를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 줬고 네, 없으면 안 나오는 애들은 기본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릭이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하. 이탈릭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하나 될 때마다 박쳐야 되는데 와 이래야 되는데 네 나나 좋아하는 건가? 여러분도 좋아하고 있지? 근데 상태가 몸 상태가 금요일 같아요. 왜 그러지? 요즘에 나올 때 힘들지 않아요? 왜 맨날 왜 그러지? 월요일 월월월월월월월 이런 것 같아. 월요일이 최악의 상태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이렇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네. 하여튼 고생들 많으세요. 예. 이러다가 좋은 날이 딱 하루 있지. 언제 좋죠? 수요일? 수요일에 어제였잖아. 어제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이 원래 좋은가? 금요일 날 좋죠? 다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날. 네. 뭐 저기 얼마 전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또 주 4일 근무 또 이슈로 막 나왔더라고요. 4일 근무가 이제 지금 현재는 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네, 뭐 4일 근무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을 다 해야 돼요. 똑같아요. 쉴 때 일 더 하더라고. 어떤 데 보니까.
집에서 일을 막 더 하고 있어. 네, 야근을 집에서 하고 있어. 네, 쉬다마는. 네, 어쨌든 우리는 네, 지금 열심히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프론트엔드 UI UX를 저희가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빠삭하게 변경을 마음대로 주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시야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HTML, CSS는 어느 정도 안 보고도 짤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 과정에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마지막 끝까지 쌤 겨우 이해는 했는데 혼자 짜라면 못 짜겠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당연합니다. 현업에서 자바스크립트를 3년 정도 짜 보셔야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좀 내가 한번 타다닥 소설 쓰듯이 써볼까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지 그 전에는 안 돼요. 그게 되시면 실리콘밸리로 가셔야 돼요. 바로 창업하시고 네. 코딩을 막 하셔도 돼요. 네. 굉장히 맞는 거야. 그냥 바로 되면.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 거야. 우리는 너무 잘 맞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잘 맞으면 돼요. 재밌네. 그럼 잘 맞는 거야. 아 재미없어.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최악이야.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고 딱 했는데 다른 거보다 좀 낫네. 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막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비교적 괜찮네 해서 계속 했어요 일을. 그리고 다른 일을 중간에 너무 프로젝트가 바빠가지고 막 힘드니까 다른 직업 해볼까 했는데 다른 직업 딱 하루 해보고 딱 그만뒀어요.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존에 했던 코딩이 더 나아. 이렇게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른 일이 더 압도적으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항상 얘가 코딩이 항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만 돼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일이 낫네 이렇게. 자, 농사 짓는 분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래도 농사 짓는 게 낫네 그러고 짓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일인 거지. 그게 농사 어떻게 지어? 나 벌레 막 너무 너무 싫어요. 어디 가면 막 내 날벌레가 눈에만 붙어도 저는 너무 힘들어. 네, 그런데 저희는 이 코딩이 너무 좋은 거죠.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관련된 걸 조금 이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딱딱 저장했을 때 탁탁 나오는 거 바뀌는 거 보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면 2개 놓으면 좋은데 좁으면 저처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글자 크기를 좀 줘볼까요? 그 다음부터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니까 FG 12 좀 작게 할게요. 12 픽셀. 이거는 글자 크기고요. 짜잔. 글자 크기 12. 네. 그리고 저장하셨어요? 저장하셨으면 이제 가서 확인하면 되지. 글자 크기가 작아졌는가? 네, 안 바뀌어. 네, 밑에 쪽에. 작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반영했을 때 반영한 게 잘 모르겠다고 방금 얘가 이미 이 페이지에 와 있으면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애를 찍어 놓고 있으면 여기 계속 소스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옆에 찍어 놓은 애가 보이니까 F12를 이거 뭐야? 폰트 사이즈 12를 넣었다 뺐다 보면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자간을 손을 대보겠습니다. 이거 레터 스페이싱 있다고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레터 스페이싱, 레터 글자 스페이싱, 레터 스페이싱. LS가 맞나 보네. 에밋 코드에 나오면 그게 줄임말이 맞는 거예요. 레터 스페이싱, 그죠? 레터 스페이싱, LS, 레터 스페이싱, 탭 또는 엔터 그러면 이게 나오겠지, 레터 스페이싱. 근데 저희는 노멀이 아니라 여기다 수치를 줄 거예요. 수치는 0이 기본 0인데 이거보다 작게 하는 게 마이너스 1픽셀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계산상 소수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픽셀을 나눌 수는 없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1픽셀이 최소 단위잖아. 그러니까 여기 픽셀 단위로 그냥 딱 끊어지는 숫자를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자간, 요게 자간입니다. 아하, 글자 간격. 자간
노멀이라고 그냥 기본값이 나와 있는데 기본값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픽셀. 자, 그래놓고 한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글자 간격을 좀 약간 촘촘히 보이게 하려고 넣은 거고요. 약간 촘촘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을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집어넣은 얘가 옆에 나오는데 레터 스페이싱 체크박스를 여기 체크박스를 넣었다 뺐다 하면 자간이 촘촘해졌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저장해 놓고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촘촘하게 너무 해발적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레터 스페이싱을 줄이는 경우가 한 50%를 중간으로 봤을 때 한 60%, 60, 70% 정도는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큰 글씨는 넓히거나 글씨 체 자체가 특이해서 너무 넓은 애는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네, 글자 간격. 자간. 그 다음에 단어 간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처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새롭게 나오네. 그죠? 단어 간격은요. 단어는 word라고 해요. word. R 발음을 이렇게 word 이러더라고요. world하고 word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지? 세 개의 word하고 word도 word 이러던데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발음이. word spacing. WSR가 나오네. 예상을 한번 해서 약자를 딱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emit abbreviation이라고 딱 잡혔으면 그게 약자예요. WS, word spacing. word spacing 가봅니다. 탭. word spacing 나왔죠? word spacing. 이 단어 간격을요. 2픽셀이라고 줘놔 보세요. 2픽셀. 이건 단어 간격이고요. 단어 간격. 단어 간격. 안 주면 뭐 그냥 기본값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겠죠. 기본 단어 간격으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단어 간격, word spacing. 가서 이제 2픽셀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히려 늘리는 건가요? 줄이는 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word spacing. 지금 2픽셀 있는 거를 놓고 보시면 2픽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죠? 2픽셀로 하면 4픽셀 단어 사이 간격이에요. 이거는요. 늘리면 늘어나지. 단어 사이 간격이 늘어나죠. 네. 이게 레터 스페이싱을 줄이면서 아마 이 간격도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값은 사실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값은 0. 이것도 기본값이 0이에요. 0 써놓고 보시면 체크박스 넣었다 뺐다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값 0. 위에는 제가 자간이라고 쓴 거는 글자 간격은 자간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단어 간격은 단간이라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은 안 쓴 거예요. 기본값 0.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네, 있다. 단어 간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글자 간격, 단어 간격, 그 다음에 줄 간격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줄 간격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 레터 그죠? 레터 아니 라인 하이트 LH 라인 하이트죠. 라인 하이트는 어떤 값을 주거나 배수를 쓰거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글자가 12픽셀을 줬는데 12픽셀보다는 크게 한 18픽셀 정도 줘볼까요? 그래서 탭 18픽셀 이렇게 이 글자 크기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위아래로 얼마 정도 밀면은 간격이 어느 정도 생겼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거는 뭐다? 줄간격. 이거는 보통 행간이라고 얘기하죠. 행간, 줄간격.
주간기구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값을 쓰는 건요, 구체적인 값을 쓰거나 픽셀 단위, 그리고 뭐 다른 단위를 쓸 수도 있어요. 뭐 EM 단위도 있어요. 픽셀 또는 뭐 EM 또는 퍼센트 이런 단위들인데 제가 단위 얘기는 아직 글자 단위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단위가 있는데 상대 단위, 절대 단위가 있고요. 이런 단위를 쓰거나 또는 그 숫자로만 쓰면 배수라고 그랬죠. 숫자만 씀, 이건 배수. 그래서 자기 크기를 기준으로 해요. 네. 1 하면은 한 배니까 자기 다 붙어서 나와요. 네. 그런 얘기예요. 숫자만 씀. 여기 슬래시가 오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오화라고 쓰려니까 좀 뭐 해서 콤마 썼는데 숫자만 씀. 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우리가 쭉 지금 지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끝에 쪽에서 나오게 되죠. 끝 쪽에서.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근데 중앙정렬로 한번 바꿔줄게요. 중앙정렬. 중앙정렬. 텍스트 라인. TA하고 탭 하면은 레프트가 기본으로 나오고요. 기본값이 레프트예요. 텍스트 라인 센터 하려면 C까지 쓰시면 텍스트 라인 센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에밋이 계속 나와 줘가지고요. 이 VS 코드는요 정말 좋은 장점은 이거예요. 단축키를 쓸 때 미리 이렇게 탁 얘가 제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안 외워도 그냥 외워져요. 이렇게 텍스트 라인 센터, 탭이나 엔터. 나중에 자꾸 쓰다 보면 그 탭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글자 중앙 정렬, 글자 정렬이죠. 글자 정렬. 중앙 정렬을 한 거고요. 얘는요. 자, 그래서 중앙까지 맞춰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네, 박스 안에 네, 확실히 검정색으로 한 게 훨씬 낫네. 아, 이거 크기를 조금 바꿔야겠다. 네, 요거를 밑에 얘랑 맞춘 너무 커지니까 별론 것 같은데 90%를 아닌가? 놔둘까? 내용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줘봅시다.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할 건데요. 위드스를요 이렇게 줘보세요. 위드스를 예를 들어서 1000을 줘볼게요. 1000 픽셀. 1000픽셀. 위드스를 1000픽셀로 바꿔보세요. 1000픽셀. 1000픽셀. 그죠? 1000픽셀. 그럼 이게 얘가 1000픽셀로 고정된 거죠. 고정된 거예요. 고정이 됐어. 그러면 얘가 넓혀도 1000픽셀인 상태에서 가운데 오죠. 네. 그래서 저는 막 끝까지 늘어나는 것보다 1000픽셀로 유지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화면이 여기 보면 제가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요거 F12 누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 사이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지금 어떤 사이즈로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가 가로 사이즈가 잘 나오고 있고요. 가로 세로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꼭 100%인 이 글꼴 크기에서 보셔야지 정확한 사이즈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가 그래야 맞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얘를 이렇게 줄여. 근데 만약에 이제 1000보다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결과지만 얘가 1000보다 작아지면 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박스는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으니까 가로 스크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돼. 내가 없애지 않는 이상 가로 스크롤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아닌데 나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코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드스 1000픽셀 해놓으시고요. 밑에다가 최대 사이즈, 가로 사이즈를 줘요. 맥스 위드스, 맥스 위드스, MAW 하면 맥스 위드스, 최대 위드스, 가로값. 최대 가로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원래는 최대 가로값은요, 그 얼마 이상 커지지 마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퍼센티지를 줘볼게요. 최대 가로값, 예를 들어서 아까 90%를 위에다 썼었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최대 위드스 90%. 이렇게 써볼게요. 최대 위드스 9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드스 쓰고 최대 위드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만 또 따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예정이에요. 요것만 챕터가 따로 있어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자, 우린 뭐 박스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요. 박스 모델입니다. 이것도. 자,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요. 얘가 1000보다 클 때는 1000을 유지하면서 중앙 정렬을 딱 하고 있다가 밑에를 보세요. 없네. 얘가 1000보다 크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딱 오고 있다가 얘가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1000보다 작게 줄어들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얘가 90%가 돼서 벽에 붙어가지고 줄기 시작해요. 그죠? 얘가 가운데 정렬로 90%로 줄기 시작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최대 위드스는요. 요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최대 가로 크기. 속성에 퍼센트를 주면 설정된 가로 크기보다 작아질 경우 퍼센트로 전환하여 화면에 맞추게 된다. 최대 가로 크기를 퍼센트로 주면 그래요. 근데 원래 사용 용도는요. 더 그거 이상 못 커지게 할 때도 써요. 맥스 위드스 뭐 1200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커져. 모모보다 더 안 작아지게 하는 것도 있고 더 안 커지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 맥스 하이트, 민 하이트 이런 속성들이 쭉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것만 여기서 캐치하세요. 최대 가로 크기의 맥스 위드스 속성, 최대 가로 크기 속성에 퍼센트를 주면 이게 뭐 자기가 100%를 주든 90%를 주든 50%를 주든 자기가 설정하게 달려 있는데 그걸 주면 설정된 가로 크기 1000픽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보다 작아질 경우 퍼센트로 전환한다고요. 이렇게 최대 퍼센트로 전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안 생기죠. 가로 스크롤 안 생깁니다. 그것만 캐치해 주세요. 가로 스크롤 안 생깁니다. 버티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가로 스크롤 안 생기게 할 때 맥스 위드 설정을 꼭 해줍니다. 보통. 자, 저장하시고 한번 보시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요. 네, 뭐 괜찮습니다. 좁아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이제 로고 얘만 잘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로고 최하단 로고 지금 여기까지 한번 소스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기 푸시
소스를 잠깐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2000픽셀 많이 들겠지. 이거 맥스 위드스 퍼센트를 주지 않은 상태는 드러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저장을 내가 안 했고. 네, 그러면 얘가 2000픽셀 늘어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늘어나서 가로 스크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가로 스크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냥 위드스만 주면 무조건 많이 들어요. 네, 요거 궁금하실 거예요.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아예 다루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건 사실은 여기다 픽셀 줘가지고 원래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맥스 위드스를 퍼센트를 딱 주는 순간 2000 픽셀이야. 그런데 최대 크기가 92%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화면보다 2000 픽셀이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퍼센티지는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네. 90%야. 최대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 90%를 넘을 수 없어. 화면에 90%를 넘을 수 없어라고 얘가 제한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시면 그러면 이제 크게 준 게 소용이 없지. 2000 픽셀, 2만 픽셀을 줬어도 90%에 맞추겠지. 넘어가 버려. 그죠? 그리고 위드스를 퍼센트로 준 거랑 같지 않냐고요? 다르죠. 보세요. 내가 아까 여기다가 90% 줬었어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90%를 줬어요. 그러면 얘는요, 처음부터 그냥 90%로 항상 화면 양쪽 끝에서 화면의 90%를 차지하는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나는 아까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너무 넓어서 보기 싫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보다 작게 할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0픽셀로 이렇게 사이즈를 바꿨어요. 1000픽셀로. 그랬더니 얘가 화면에서 딱 보기 좋은 사이즈,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딱 나와. 1000픽셀. 그래서 얘가 보통 2000픽셀 상간 그 안쪽 사이즈에 보면 중앙 정렬로 해서 얘가 딱 가운데 1000픽셀을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작아졌을 때가 항상 문제라고요. 이렇게 작아지면 1000픽셀을 유지하고 가로 스크롤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디자인상 꽝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1000보다 작아졌을 때, 즉 이렇게 작아졌을 때는 얘가 퍼센티지로 알아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기 적절하게 작아지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픽셀을 유지하다가 바뀌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90% 세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지. 위드스에 퍼센트를 준 건 처음부터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데 위드스에다가 내가 구체적인 픽셀을 주고 맥스 위드스를 퍼센트를 주면은 이 화면보다 작아졌을 때 처리를 내가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디자인 컨셉하고 맞지. 넓은 화면에선 이렇게 보여라 라는 게 나의 컨셉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는요 별도로 제가 주제를 아예 따로 다룰 거예요.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가 최대 블록 가로 크기. 내가 어디서 이거를 잔뜩 했는데. 이거야. 내가 요거를 제가 저랑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로 크기가 나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거니까요. 네, 곧 하겠습니다. 곧. 곧 질문도 막 나오고 있는데 곧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만 디자인을 더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고요. 빌로고 여기 보시면 맨 하단에 이름을 제가 별도로 빌로고라고 줬어요. 빌로고. 얘는 빌로고로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샵 빌로고. 짠. 네, 하단 부분은 빌로고, info 4, info A, 네, 호버, 어드레스 밑에다가 빌로고 해봅니다.
자, 하단 로고. 하단 로고고요. 하단 로고는 샵 빌로고입니다. 빌로고, 버튼 로고. 그런 뜻이에요. 아래쪽. 빌로고 해주시고요. 얘는 위드 사이트를요. 그 이미지 사이즈가 배경으로 깔래가 74에 36 정도 되거든요. 7436. 그래서 W74 탭 H36. 그러면 여기 하이트 36픽셀이라고 코딩 해주겠다고 얘가 나한테 보고를 하고 있죠. 탭. 그래서 W74 탭 H36 탭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얘도 당연히 마영 오토라고 하시면 마진영 오토 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마진영 오토 그럼 가운데 오겠죠? 왜냐하면 이 빌로그라는 것도 DIV잖아. 마진이니까 가운데 오는 거 마영호 씨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 마영호 씨. 마영호 씨. 마영호 씨를 사용했습니다. 마영호만 보면 블록박스 가로 중앙 정면. 네, 이래놓고 우리 뭐 이거 말고도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다는 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종류가 많은 거죠. 짜잔! 자, 그러면 볼까요? 띠링 어디 갔니? 가운데 왔죠? 네, 가운데 왔어요. 이 박스를요, 이 박스 크기를 줬는데 글자만 있으니까 전 크기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박스를요 밑에다가 아웃라인 줘볼까요? O만 쓰면 오버플로우 나오잖아. 아웃니까 T 아니면 OL이 원래 줄임말인 걸 알 수 있어. OL 아웃라인 그죠? OL 하면 emit abbreviation이 나오면 그게 약자인 거야. OL 그래서 OL 탭 네. 가지고 아웃라인 그래서 아웃라인은 1픽셀에 띄고 솔리드에 선형 띄고 레드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번 쳐보면 이 박스가 얼마나 네모난 박스인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중간중간 지금 푸시는 다시 넣고 있습니다. 푸시. 네. 그다음에 빌로그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당연히 밑에 가운데 네모칸이 딱 있네. 아, 근데 위에 박스랑 너무 붙어 있네. 여기 보시니까 상위 박스랑 너무 붙어 있어. 안 돼. 너무 붙어 있어. 이거 봐요. 너무 붙어 있어. 그래서 조금 위에다가 마진 탑만 별도로 조금 더 준다. 덮어쓰기로 이렇게 마영어 밑에다가 보통 많이 한다고 그랬죠? 마영어. 마 0을 위아래 0이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다 동시에 줄 때는 위에다 쓰기도 해요. 근데 마진 탑 MT 하면 마진 탑이에요. MT 10 픽셀만 줄까요? 네, MT 10 탭. 네, MT 10 덮어쓰기 반드시 밑에다가 해야 돼요. 마진 탑만 좀 더 주고. 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했어. 열었더니 위에서 좀 떨어졌어. 그죠? 네,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글씨는 내가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요, 저 글자는 A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로 넣을 때 설명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주제인데 내가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 배경 이미지 설명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전문 용어는 더 좀 이따가 더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는 하단 글자 링크 글자 숨기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글자 숨기기. 여기는 샵 빌로그 밑에 스팬 태그를 A 태그 안에다 썼거든요. 요거 빌로그 밑에 스팬. 이거를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안 보이게 할게요. DN.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태그를 그릴 때요 태그상 완전성을 좀 추구를 하는 스타일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 A 태그는 링크를 가게 하기 위한인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된다. 그런 거로 뭔가 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팬 태그에다 글자를 쓴 거예요. 왜 스팬 태그를 썼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그냥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지금 여기다가 글자를 썼거든요. 얘를 안 보이게 하고 싶어. 글자만 안 보여야지 A 태그를 디스플레이 넌 시키면 안 되는 거지. 링크가 가야 되잖아. 가기는. 그죠? A 링크가 가긴 가야 돼. 잠깐만요. 자, 이해를 하려면 잘 봐야 돼. 봐봐. 내가 얘를 디스플레이 넌을 하면은요 클릭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손가락 안 만져지잖아. 네. 그래서 A 태그의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A 태그의 디자인을 이제 바꾸는데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었지? 여기에 디스플레이 넌 시켰잖아요.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넌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 A 태그는 디자인이 싸고 있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A 태그도 쪼그라들어서 빵빵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단 A 요소 디자인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 요소 이렇게 샵 B 로고 밑에 A 네, 여기에다가 위드스 그러니까 요 박스를 꽉 채울 수 있는 디자인을 주고 싶어요. 74에 36을 채우는 디자인 즉 위드스 일방빵 P 퍼센트 일방빵 P 100% 그리고 하이트 일방빵 P 그리고 여기다가 BG 백그라운드를 좀 써볼게요. 레드 빨간색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하셔도 되고 백그라운드만 써도 색깔은 잘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미지도 나오더라고. 그냥 옛날에는 따로따로 무조건 써야 됐거든요. 지금 이제 임시로 쓴 거예요. 지금 임시로. 그럼 요 100%가 먹었냐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요 100% 디자인을 가로 세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블록인지 인라인인지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탐구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잘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일반적인 걸 뽑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A 요소가 인라인인데 크기가 이렇게 널 싸고 있는 애한테 꽉 채우라고 했는데 이게 먹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건데 빨간색이 안 나오면 안 먹힌 거야. 안 나오죠. 저장하시고 보세요. 저장하고 네, 저장했어야 돼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 안 나오죠. 빨간색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태그를 가서 찍어 보셔도요. 하단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탁 찍고 거기 A 태그 있는 데를 딱 가서 여기 밑에 빌로그 밑에 A 태그를 딱 가서 해보시면 0 곱하기 0이라고 여기 요약 정보가 0 곱하기 0이라고 나와요. 당연하지. 글자가 없어졌는데 글자만 탁 스마트하게 탁 싸는 앤데 얘는 글자나 이미지나 이런 거 링크 걸려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싸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크기가 안 먹죠. 그래 디스플레이를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서 자 디스플레이 바꿔줍니다. D, B 디스플레이 블록 이라고 A 태그의 출신지를 바꿔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색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난다. 디스플레이 블록. 얘밖에 없죠. 그리고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고 가서 보시면 빨간색이 팍 칠해져서 나옵니다. 즉 손가락도 나옵니다. 보시면 네, A 태그가 커졌기 때문에 이만해진 거예요. 지금요. 다시 이 박스 안을 꽉 채운 거예요. 자, 이런 디자인은요.
인라인 요소는 위드 사이트를 먹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A 요소는 인라인이므로 가로, 세로, 크기 변경이 되지 않는다. 않으므로 블록으로 변경한다. 인라인 이어서 가로 세로 크기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블록으로 변경한다. 이므로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네. A 요소는 인라인이어서 가로 세로 크기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블록으로 변경함.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A를 막 디스플레이 블록을 일부러 줘가지고 얘를 키워가지고 거기가 클릭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하면은 코딩상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를 A 태그를 빈 태그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A에 대한 그 조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깔 빨간색 나오시나요? 이렇게 하시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하나 넣는데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됐다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용이니까 주석을 달고요. 빨간색은 주석을 달아주세요. 이래 놓고 이제 이미지 넣어야지.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BG 백그라운드 이렇게만 넣을게요. 그냥 URL 이건 지우고 URL imgs 슬래시 blogo 잠깐만 blogo 그 이미지가 여기 없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복사에다가 넣어야 되겠구나.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이거 애초에 파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 없나 봐. 아니면 이름을 바꿨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imgs를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었네. 우리 그 사이트 있죠? 그 CJ 사이트 거기에 그 이미지예요. 제가 그때 한번 던져드리긴 했는데 CJ ENM 사이트의 엔터테인먼트의 하단에 있는 바로 지금 상단에 있는 건가? 하단 상단 이거지 이거 이 이미지 요거예요. 요 이미지 백그라운드로 돼 있는 이거 I에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잖아요. 요걸 하단에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로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요. 네, 요거를 제가 새 창에서 열게요. 이거야 요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blogo png blogo png고요. 요거를 저희 위치 소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소스 브라마 피자 imgs에다가 제가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된 애를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도 저장하세요.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시던가. 여기서 찍어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새 탭에서 열기 오른쪽 버튼 오픈 인어 뉴 탭 오픈 인어 뉴 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백그라운드를 찾으시면 오픈 인어 뉴 탭 새 탭 열기로 해가지고 저장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서 저장하시면 돼요. 네, 저장했고요. 네, 저장한 애를 우리 이쪽에서 이제 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내가 썼던 애랑 좀 다른가 본데 이거.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나시면 이제 나오겠지. 비일로고, 비일로고 png, 비일로고 png, 비일로고 png. (158에 160) 이게 내가 생각했던 애보다 되게 큰데. 가로 크기 좀 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에 색이방고 윙크. 자, 색 없어요. 이미지 넣었어요. 색이 반복. 자, 백그라운드 제가 순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배경 색이 반고 윙크. 위치 크기 사이에는 슬래시를 써라. 색이 반고 윙크 순서가 색이. 근데 사이사는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색 이미지 반복 no repeat. 고 고정할 거 아니고요. 위치는 일단 모르겠어요. 0 하고 지나갈게요. 0 슬래시 크기가 내가 가로 크기를 얼마로 줬어요? 여기 위에서 74로 했거든요. 그럼 가로 크기를 74로 맞추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74 픽셀. 세로는 자동. 요게 지금 조금 크게 보이거든요. 158 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자 색이 방고 윙크. 위치 크기. 위치는 0 잡고 끝에 맨 위에서부터 나오라 그 얘기고요. 0 하면은 이래 놓고 보시면은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위치 이동 저기 제대로 해줘야 되겠네. 0 위아래는 가운데가 돼서 그래요. 이게 가로 세로. 그러면 0 0 하면은 잘 나올까요? 네, 0 0 하면은 잘 나오죠. 가로 0 세로 0 맨 위에 가로 위치 0 끝에 세로 위치 0. 네. 세로 위치가 센터로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0 0.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쓸 때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백그라운드를 쓰실 때 밑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BGI, IMGS 밑에 있는 B 로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BGR 리피트는 노 리피트 컨트롤 엔터. BGP 포지션은 00 지나가고 BGG 사이즈는 네. 여기는 74 픽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거를 펼쳐 쓴 거예요. 세계방법 윙크. 세계방법 윙크를 밑에 위에 있는 걸 아래에 있는 거 쓴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남겨야지. 난 밑에 있는 걸 남길래.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주소. 아래에 있는 거를 남기는 거지.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걸 펼쳐 놓은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걸로 한 번에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콤마에서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한 박스 안에다가. 그럴 때는 반드시 한 번에 쓰는 걸로 하셔야 돼요. 여러 개 쓰는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세계방법 윙크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잘 나온다는 거 확인. 됐죠? 링크 가겠죠? 그래서 테두리만 없애시면 이제 마무리인 겁니다. 여기 테두리 아웃라인 했던 테두리 있잖아요. 요것만 주석을 딱 다세요. 빨간 테두리. 빌 로고 빨간 테두리만 딱 주석 다시면요. 하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성입니다. 네, 이 완성본으로 싱크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송미. 자, 우리가 도깨비를 쭉 진행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타일 영역에서 이제 스타일을 쭉 구사를 한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HTML의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걸 CSS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연결고리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상당히 박스 구조가 박스 안에 박스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여러 개를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복잡하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현업은 10배, 20배 이상 더 복잡합니다. 그거를 저는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구사항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HTML 구성 자체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단 랩박스를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상단 랩박스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타이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컨트를 집어넣는데 컨트 안에는 캐릭터를 잡는 박스를 4개를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캐릭터 박스를 이렇게 4개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컨트 밑에 div 4개. 그 안에 구성 요소를 이미지 나오는 거랑 설명 나온 거로 나눠서 2개씩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저희가 요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 안에 랩 박스하고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단 링크 쪽은 인포 박스 안에 h4 태그 그리고 address 태그 그다음에 div 태그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하단 링크 회사 주소 로고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CSS로요 브라우저한테 네가 이거를 화면에 뿌릴 때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해서 뿌려줘 라고 주문 옵션 주문을 넣는 게 CSS라고 보시면 돼요. 캐시케이딩 스타일 시트. 캐시케이딩이 뭐라고요? 캐시케이드라는 단어가 폭포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 하류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 전부 타고 다니면서 디자인을 써주는 거예요. 컨트 밑에 캔 밑에 div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div를 2개로 구분해서 첫 번째 div, 뒤번째 div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내려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씩 디자인을 잡았다 이겁니다. 네, 그걸 CSS 디자인으로 잡아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CSS 잡았고요. 이제 CSS를 쓰는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렇게 인터널 이런 방식을 인터널 방식으로 합니다. 인터널 방식. 인터널 내부에다가 CSS 코딩 구역을 만들어서 코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터널하고 헷갈리시는 게 인라인 방식은요. 인라인 방식은 태그 내부에다 쓰는 거죠. 속성으로.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이게 인라인 방식이에요. 인라인 방식. 인터널 방식은 뭐예요? 인터널 방식은 이렇게 스타일 해가지고 태그 구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안에 대사관이 세워지는 것처럼 대사관을 짓듯이 딱 스타일 태그 내부는 문법이 다른 게 적용된다 이겁니다. 중국 대사관 하는 중국 땅, 영국 대사관 하는 영국 땅 이랬다고 저 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타일 태그 안은 스타일 시트 문법이 적용되는 바로 그런 3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저희가 쭉 이제 뭐 그룹 선택자, 뭐 요소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종속 선택자, 자손 선택자, 직계자식으로 나오면 뭐 자식 이거 직계자식 썼죠? 네. 직계자식 선택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해가지고 구사를 해봤는데 뭐 이제는 여러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사를 해보시면서 더 익숙하게 또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특히 저희가 연습해 보려고 했던 거는 이런 CSS 가상 클래스를 또 사용하는 거 마우스 오버시 뭐 퍼스트 차일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몇 번째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해 봤고요. 자식이라고 쓰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 부모 밑에 있는 직계자식의 종류가 똑같아야 돼요. UL 밑에 LI 이런 식으로 LI들끼리는 차일드를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왜냐면 UL 밑에는 LI밖에 못 오거든. 근데 div 밑에 종류가 다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차일드는 못 쓰고 뭘 쓴다? of type, first of type, last of type 이렇게 of type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같은 종류 중에 몇 번째 이렇게.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연습하려고 몇 번째라고 한 거고 이름을 줘가지고 바로 부르는 방법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그죠? 이름을 다 하나씩 다 줘.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러. 근데 이름 짓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애들만 그 확실한 포인트에 이름을 주시면 돼요.
여긴 사실 그 설명 같은 건 포인트긴 해서 이름을 줄 수도 있었는데 뭐 여기서는 별로 일부러 안 줬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특이했던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호버를 이렇게 줬잖아요. 마우스 오버시에 라스트 차일드, 즉 설명 박스가 높이 값이 바뀌어라. 그리고 마우스 오버시에 그 캐릭터 박스 자체의 마진 탑을 올려라 할 때 애니메이션이 그려지는 바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게 트랜지션이다. 중간 변화 과정을 그려준 게 트랜지션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요, 지금 이 트랜지션 설명을 쭉 드렸는데 어제 트랜지션 설명 좀 덜 쓴 게 있구나. 내가 정리하는 걸 정리하길 잘했네. 여기 CSS 학습에 보면 트랜지션이라고 별도의 항목이 있어요. 여기 CSS 내려가시면요. CSS 학습 배워보자 CSS로 가셔야 돼요. HTML이 아니라 CSS 배워보자 CSS 항목에 보면 기본적으로 쭉 우리가 일반적인 CSS가 쭉 있고요. CSS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이렇게 묶음이 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것들은요, 그 전부터 있었던 일반적인 CSS의 보편 공통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CSS 튜토리얼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제가 링크를 드려야겠네요. CSS 튜토리얼에 바로 들어왔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요, W3 스쿨스를 리딩을 이렇게 계속 조회를 해본다고 리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회를 계속 해보고 있는 게 좋은 게 여기서 변경된 사항 또는 새로 반영된 것들이 계속 여기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W3 스쿨스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최신, 예. 최근 뭐 1년, 2년 이렇게 갭이 나죠? 예. 최신 기술에서 좀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류대로 쭉 보면 튜토리얼 쭉 내려가고요. 여기 우리가 뭐 했던 여러 가지 뭐 한 것도 있고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쭉 있고요. 그다음에 내리 어드밴스드 이거예요. CSS3에 등장한 애들이 어드밴스드. 더 진보된 CSS. 그래서 라운드 코너 동그랗게 하는 거 이런 거 보도 레디우스 이거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죠. 보도에 이미지 넣는 것도 안 돼서 되죠. 백그라운드 넣는 거에서 크기하고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안 되는 것들도 새로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라디언트도 안 됐었던 것도요. 네. 섀도우도 되고요. 글자 이펙트나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웹폰트도 이제 대폭 지원이 되고요. 트랜스폼, 트랜지션 여기 트랜지션 있어요. 애니메이션 항목이 다 따로 있거든요. 요거 다 할 거예요 우리가. 네, 트랜지션 요 항목을 딱 열어서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걸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트랜지션 한국어로 바꿔서 볼까? 전환 트랜지션 두 개가 변화하는 중간 과정을 그려준다. 그래서 전환 효과를 사용하면 전환을 사용하면 트랜지션을 사용하면 어떤 시간 동안에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네 지금 여기 CSS라는 뭐 이 박스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게 트랜지션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꺼번에 쓰는 게 있고 네 가지 속시지 그랬죠. 속성, 시간, 이징, 지연 시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원하는 프로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환을 사용하는 방법은 효과를 추가하려는 CSS를 쓰고 위드스만 바뀌어라, 뭐 하이트만 바뀌어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성을 주시는 방법 또는 아무것도 안 쓰거나 O를 쓰면 전부 다 바뀌는 과정을 보던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시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시이즈 여기 얘 한번 내려와 보세요. 트랜지션 div 직접 시도 마우스 오버시에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주소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트랜지션이요. 가로가 먼저 늘어나고 그다음 세로가 천천히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시간을 다르게 준 거예요. 이게 동시에 늘어나는 거랑 이렇게 따로따로 늘어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트랜스폼 할 때 트랜지션도 제가 요게 고급 옵션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콤마 해서 쓰시면은 전부 따로따로 여기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애를 전부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르게. 네. 여기 이제 연습 겸 하나만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 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run 하면은 반영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마우스 오버시에 위드스 하이트 300씩으로 하면 돼 있었어요. 위드스 100, 하이트 100, 백그라운드 레드 되고 빨간색인데 얘를 옐로우로 바꿨는데 오버시 자 이거를 run 하면 반영이 돼요 이쪽에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노란색 될 거예요. 그죠? 올라가자마자 노란색 되죠? 왜? 트랜지션에 안 썼으니까. 트랜지션에다가 시간을 여기다가 속성을 줄 수가 있다고. 요거 크게 해놓고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시에 백그라운드 옐로우 이렇게 했어요. 색깔만 좀 들어가요. 트랜지션의 위드스 2초. 아, 위드스는 2초 동안. 하이트는 4초 동안. 그래. 그리고 콤마. 그럼 나는 지금 백그라운드 BACK 그라 OUND 백그라운드는 2초 동안인데 지금 얘가 4초 하이트가 4초 걸리지. 4초 후에 나타나라. 속시이지. 이징은 안 했고 지연 시간만 끝에다 썼어요.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줄에 다 쓸 수 있다고. 여러 개를 전부 다 효과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그럼 굉장히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이 그려질 수 있겠지. 한 번에 똑같이 움직이는 건 재미가 없어. 봐봐요.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이래 놓고 내가 백그라운드 2초 띄고 4초 이렇게 놨어요. 2초 동안 하는데 4초 있다가 나와. 이 얘기거든요. 백그라운드는. 자 그러면 요거 트랜지션에다가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 반영시켜요. 마우스 올라갔어요.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효과가 다르잖아. 완전히 내가 주려고 하는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야 트랜지션 엄청 쉬워 이러면서 제가 이거 주석 달고 주석을 달게요. 이렇게 트랜지션 야 트랜지션 엄청 쉬워.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올도 하지마. 안 쓰면 올이야. 시간만 써. 4초 엄청 쉬워. 애니메이션 되니까 봐봐. 자 보세요. 이래 놓고 반영시킬게요. 이래 놓고 run. 근데 마우스 올릴게요. 이제 재밌어요? 다 똑같이 움직여요. 같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한꺼번에 움직여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야 가로는 2초 동안 커지고 세로는 4초 동안 크게 하고 백그라운드는 다 커진 다음에 2초 동안 서서히 바뀌게 그렇게 해줄 수 없어? 못해요. 이 기술을 모른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해요. 트랜지션은 그냥 한꺼번에 다 움직여요. 모른다면 기술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게 다뤄줄 수 있는데 내가 그 기술을 모르면은 이렇게 그냥 막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밖에 모르면 이렇게 굉장히 쉽지. 표기하기는. 트랜지션 4초. 올 안 써도 올이 되니까 다 같이. 이거 쉽잖아. 그런데 기술이 섬세하지가 못하지. 이렇게 하면 기술이 섬세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속시이지 이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상세하게 속시이지 속성을 왜 굳이 힘들게 써줘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사용자 요구사항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고. 복잡하게. 이렇게 몇 초 후에 뭐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사항이지 뭐 그냥 한꺼번에 다 당신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가로, 세로 늘어나는 시간 틀리고 노란색으로 다 늘어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는 다른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옵션을 상세하게 하는 건요, 예제가 따로 있어요. 그거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 드릴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 해본 거는 그냥 해본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먼저 그냥 미리 보기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따로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징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 타이밍 펑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이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소개한 건 아니에요. 이 중에 리니어, 이즈 인, 이즈 아웃, 이즈 인 아웃 요 네 개만 소개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거 뭐 기본값은 이즈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적당히 느리고 앞뒤로 느리고 약간 그런 효과를 그냥 가볍게 주는 게 이즈예요. 요거는 기본값인데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렸고요. 곡선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막 변경해서 가속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브라우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베지어 곡선 그리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연 시간까지 변형, 오케이. 네, 따로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트랜지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요, 조금 제가 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지션 있는 대로 다시 와보실래요? 소스에 트랜지션 있는 대로 와보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덜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덜 말씀드렸냐? 트랜지션을 줬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트랜지션 그 제가 필기한 거 스타일 시트 끝쪽에다가 있죠, 저희가. 여기다가 트랜지션 끝쪽에다가요, 이렇게 할게요. 자, 뭐냐면요, 아니야, 여기 주석을 또 달 필요 없나? 주석을 또 달 필요 없지. 주석을 달고 그래. 대가로. 네, 여기다가 트랜지션이 안 되는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속성 1번 디스플레이 넌 NON이 이거 없어졌잖아요. 다시 디스플레이를 보이게 우리가 전환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나 인라인 이런 거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보이게 이렇게 바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요거 안 돼요. 디스플레이를 숨겼다 보였다는 건요, 서서히 보이게, 서서히 안 보이게 안 돼요. 오파서티를 쓰셔야 돼요. 서서히 보이게 안 보이게는 디스플레이로는 안 되고, 여기 밑에다가 서서히 보이고 숨기기는 뭘로 된다? 오파서티, 투명도로 됨. 이건 안 돼요. 디스플레이 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트랜지션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Z 인덱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이거는 위아래 순서, 보이는 순서 위아래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위치 값도 트랜지션 안 돼요. 디스플레이 보였다 안 보였다랑 Z 인덱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세 번째 안 되는 게 어떤 요소의 속성값, 요소의 속성값에 오토라는 값 들어간 거 있거든요. 오토 자동. 네, 자동으로 바꾸는 무슨 어떤 값에서 자동으로 가거나 자동에서 어떤 값으로 가는 건 트랜지션이 안 돼요. 자동이어서 자동으로 조정하던 애에서 어떤 값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오토로 표기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값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값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값이 구체적이어야 함. 이게 트랜지션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넌, 뭐 블록 보이게 하는 거 안 되고, Z 인덱스 이제 배울 건데 안 되고, 그다음에 오토
이렇게 값이 오토로 표기되는 건 안 되고. 네. 세 가지.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냐, 그거 어디에 코딩하냐, 이거 되게 여러분들 처음에 헷갈리시기 쉬운데요. 트랜지션은 어디에다 코딩하냐, 어디에 코딩하나. 그러니까 적용 대상한테 했는데요. 적용할 대상 원본에 마우스 오버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용할 대상 원본에다 두면 양방향이 다 됩니다. 적용할 대상 원본에 쓰면 예컨대 호버 설정 있죠? 호버 설정 시 양방향으로 동일하게 적용. 그래서 원본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쓰고, 만약에 왔다 갔다가 틀려야 돼. 그럼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트랜지션을 오버시에도 주고, 아웃 원래 원본에도 주고.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이 잘 안 와닿았을 거예요. 이거를 스페셜하게 트랜스폼, 변형편에 가면 트랜지션을 제가 줄 건데, 변형편에 갔을 때 이 얘기가 전부 다 실제 예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원본에다 줘라는 게 그냥 원래 있는 놈한테 주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원본에다가 줬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원본에 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원본에 쓰면, 즉 마우스 오버시에 우리가 높이 값을 바꿨잖아요. 여기서 거기를 가보시면 된다니까. 여기 마우스 오버시 보세요. 캣에 캐릭터 있는 박스에 마우스 오버시 밑에 있는 설명 박스 라스트 차일드에게 하이트 값 250을 줬어. 그죠? 그러면은 여기 라스트 차일드 마우스 오버되지 않았을 때 세팅에다가 줬잖아요. 여기 보세요. 트랜지션 원본에다 줬잖아요. 양방향 왔다 갔다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마우스 오버시에다 주면 오버시에만 먹어요. 그럴 때는. 아시겠죠? 원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본. 원래 세팅했던 마우스 오버 세팅하기 전에 있는 애한테 세팅하는 게 원본이에요. 원본에다 주면 이 원본이라는 게 이거예요. 마우스 오버시 아닌 애, 요 라스트 차일드, 캔 밑에 라스트 차일드, 설명 박스 자체에다가 제가 트랜지션 줬잖아요. 만약에 이거를요, 트랜지션 설정 속시지 이거를요, 제가 지금 잘라가지고 컨트롤 X 잘라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마우스 오버시에다 딱 주잖아요. 여기다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면은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마우스 오버시에는 마우스 오버시에 딱 먹히죠. 마우스 나가면은 툭, 마우스 오버시에는 먹히다가 나가면 툭, 트랜지션 안 먹고 툭, 그죠? 원본에다 두면 양쪽 다 방향이 다 먹히거든요. 근데 한쪽에만 주면, 마우스 오버시에만 주면 오버시에만 트랜지션이 먹고 나갈 때는 툭 그냥 없어지잖아.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스를 옮겨서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시, 호버, 마우스 오버시 여기다 줘가지고 여기에만 먹힌다고. 그래서 컨트롤 Z 여기에다 원본에다 줘라. 그 원본에 줘. 그래야지 이제 양방향이 다 먹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트랜지션이 다 먹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근데 옵션이 달라질 때는 양쪽에다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나오고 나갈 때는 저렇게 트랜지션을 바꿔라. 뭐 기다렸다가 사라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별도로 코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 CSS 편에 이거 이제 도깨비 쪽은 끝난 겁니다. 요거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